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최태규 전문가는 긍정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데 시장 그렇게 우려스럽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동안은 좀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좀 봤는데 오늘은 좀 시장을 좀 세세하게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시장 무엇이 주로 주도를 했는가, 이러한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분봉 보면은 아침에 흔든 게 결국 단기 바닥 나왔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 30분봉 보면 아침에 좀 세게 좀 흔들어 줬어요. 흔들어 놓고 결국 띡띡띡띡 올라가면서 거의 오늘 0.48% 상승 마감했죠. 이러한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일봉 차트 보면서 우리 거래소의 방향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될 텐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 거래소는 일단 3,100 여기까지 좀 올 것 같아요. 일단 6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아마 3,100 되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가장 큰 근거는 결국 3,100 위에 거래량의 거의 80% 이상이 3,100 위에서 잡고 있어요. 결국 거래량이 저렇게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매물대 뚫고 못 간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얘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행보가 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이렇게 늘어나야지. 여기 매물대 늘어나고 여기 매물대가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매물대의 그 늘어남과 줄어들음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제 그게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물대를 쫙 만들어서 가야지 하는데 얘가 여기서 툭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물 여기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뚝 떨어지면 향후 어떻게 돼요? 시장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가능성도 일부 있어요. 왜? 결국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 그냥 박스 흐름이에요. 한번 1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1년 차트를 놓고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는 이 올해 시작할 때 흐름하고 올해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거래소의 시장 흐름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올라갔다가 벌벌벌벌벌 올라갔다가 벌벌벌벌벌 그 결국 거의 여기로 치면은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야지 라는 모양새는 나타나는데 1년 기준으로 해도 결국 이 윗단의 매물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물량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더욱더 쌓여져야 돼요. 쌓여진 다음에 얘가 결국 여기서도 보면 이 매물대 그 전부터 쌓여져 있는데 결국 이거를 치고 올라가 줬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못 치고 올라가니까 더 크게 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다시 이제 반등 쪽으로 갈 거예요. 가기 위해서 얘가 그냥 바로 3,100 넘어가 막 이럴 거냐? 절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는 안 나오고 좀 빌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겠죠. 반복하면서 결국 이 매물은 쌓여져 가게 돼 있습니다. 쌓여져 가면서 향후 시장이 다시 이것을 깨게 되면 조금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제가 봤을 때 다시 올라가기 위한 충격,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얘네들이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매도예요. 왜 얘네들이 매도를 할까? 그리고 그래도 대한민국 기관의 큰 형님이 일관적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미증시가 아무리 잘 가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좀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결국 이렇게 박스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매매하긴 또 좋아요. 의외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 뭘 빼고? 대형주 빼고 우리가 가장 쉽게 매매해가지고 물려도 삼성전자인데 물려도 현대차인데 이래가지고 몇 년 물려도 걔네들에 대해서는 딱 걱정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일단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형주 가져가면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어찌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니까 배당이라도 받지. 뭐 이런 생각 갖고 그냥 가져가면은 뭐 괜찮아요. 언젠간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워낙 드라마틱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다시 멋진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우리 거래소를 봤다고 한다면 한번 코스닥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죠. 왜? 얘는 이 202평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봤을 때 60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얘는 진짜 위아래로 좀 변동이 심하죠. 올라갈 때 잘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툭 떨어지고. 이게 또 코스닥의 매력이자 또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즐기고자 또 우리 국민성하고 딱 맞잖아요.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게 코스닥의 모양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도 얘는 일단 61이평선을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10월 달 중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0월 우리 증시 남은 금요일까지 시장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1월 달도 일단 첫 주, 그 다음에 목요일쯤 되면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일단 한 번쯤 풍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 결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뭐 다른 뭐 이야기가 나올 거냐라 할 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일단 연준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후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은 뭐 그렇게 막 요동치면서 갈 가능성은 없고 혹 그거로 인해서 또 하락한다면 그거는 매수 기회로 보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로 결국 이번 주 시장 걱정하지 말고 종목 대응하자.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종목 흐름 딱 보면 일단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가 뭘까요? 조선, 철강, 항공, 여행, 면세점, 카지노. 오늘 화장품까지 그냥 길고 날았어요. 그다음에 약세 쪽으로는 미디어 컨텐츠죠. 웹툰.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남북경협,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가 좀 눌림을 받았는데 결국 오늘의 기준점은 뭐예요? 위드 코로나. 다음 달 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같이 한번 가겠대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일단 다음 달 되면 이제 전환되죠. 다중 이용 시설에 일단 적용됐던 많은 규제들이 좀 완화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왜 이러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갈까? 백신도 일정 부분 많이 맞춰져 줬어요. 그죠? 백신 맞춰줬고, 그 다음에 지쳐가고 정말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일정 부분 힘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 바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이냐 할 때 아주 최악이에요. 영국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막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 걔네는 마스크를 안 써요. 그게 걔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마스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겨울 추운데 오히려 마스크 쓰면 안 춥고 더 좋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 마스크를 활용을 잘 하게 되면 걔네들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뭐 5만 명, 6만 명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겪었던 혹여라도 막 2,000명 이상 막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코로나에 의한 마지막 우리가 거쳐갈 단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니까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은 확진자가 아마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확 늘어나게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아니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업종에 대한 생각. 자, 그러면 오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 종목 갖고 있다면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한번 종목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여행주 하면은 또 이제 노란 풍선 이 종목이 그래도 제법 오늘 좀 올라갔어요. 장중에 얘가 15%까지 올라갔죠. 보통 우리가 선수들이 종목을 올릴 때 어떤 재료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 치고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9%까지는 올립니다. 9%. 그 다음에 14%. 왜? 이 14%는 이전 어찌 보면 15%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이 19%. 그 다음이 24%. 그 다음이 이제 상한가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올릴 때는 요런 퍼센트까지 한번 얘 14% 올려?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도 돼요. 그걸 치고 못 가? 그럼 19%에서 밀리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한 17% 되면은 익절하고 아니면 비중을 줄이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한번 급등하는 종목들 봐봐요. 그러면 이 언저리 9%, 14%, 19%, 24% 상한가. 이 언저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막 치고 올라가면 그럼 일단 9%까지는 한번 보는 거예요. 아유 불안한데 그럼 살짝 줄이면 돼요. 꼭 한 방에 뭘 다 팔려고 하지 말아요. 조금씩 올라갈 때 비중 줄이면서 가는 게 그게 지혜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매수하는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매수 가격이 됩니다. 분할 매도 하잖아요. 그럼 그 또한 가장 효과적인 매도가, 적정 매도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점에서 살 거야. 완전히 고점에서 팔 거야. 그거는 환상이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할 때 가장 효율적인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노란풍선. 제가 이 여행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네들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비중 크게 잡지는 말아라. 그러나 결국 위드 코로나하고 이럴 때 또 어찌 보면 여행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클 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나가고 싶대. 기죠? 실질적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 기대감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단 얘네들은 혹여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 왜? 재무 상태가 지금 워낙 개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런 애들 할 때는 그냥 5%에서 뭐 잘못되더라도 일단 수익 즐기되 잘못됐을 때 내 계좌에 크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종목은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 탕 치고 거래도 나름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얘는 이곳 좀 쳤잖아요. 그럼 더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21,000원 위 아니면 신고가 한번 가능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애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뽕뽕 치고 가. 그러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가 아니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때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지 거기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얘는 이때가 매수 최적이었어요. 왜? 이때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그냥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대장주로서 얘를 이야기해 줬는데 어때요? 크게 올라갔죠. 예, 조정 주고 얘 여기서는 결국 60일 이평선 지지해 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얘 운봉 똥뽕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면은 얘에서 얘의 중간가까지는 한번 26,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도 된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오늘 화장품주들도 아이고 난리 났죠? 예. 자, 한국 화장품. 야, 그러면 아까 그거 빗대서 얘 몇 퍼센트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고점이 17.8%. 그러면 아까 내가 19%, 아이고. 아까 19%라고 했죠? 예, 19%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17.9니까 거의 18%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 14% 올라가게 되면 한번 19%까지 보는 거예요. 못 가? 그럼 거기서 이 17%딱 거기 익절 잡고 보면 이마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퍼센트 다시 보기 봐가지고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런 애들은 3일 안에 또 올라가야 돼. 내일 음봉 때리고 내일도 10대 때 이렇게 3일 안에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 그럼 얘 이렇게 이 61일 평선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왜? 3일 안에 올라간다라는 건 얘가 여기서 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매물 그거를 체크해 보니까 갈 수 있어야. 근데 보니까 3일 안에 안 올려. 그러면 위에 아직도 매물이 많네. 그러면서 다시 조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3일 동안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종목들도 좀 움직임 보여줬죠? 우리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그냥 종가 끝나버렸네. 11%. 그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 구름대 이 매물이 많잖아요. 맞고 떨어지는 거지 뭐. 어차피 이 위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오면서 많이 하락했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냥 얘도 그냥 가기 위해서는 3일 안에 올려주면은 한 번 더 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안 쏴? 그러면은 결국 이 중간가 아니면 이 시초가까지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다시 시초가까지 내려오는 건 뭐야? 라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다시 올라가거든. 왜? 여기서는 한번 트라이 해봤더니 매물대가 되게도 많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조정 주면 어떻게 돼? 더러워서 내는 이놈의 현대미포조선 여기다가는 정말 눈길도 안 줄 거야 라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물량들이 쌓이면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하락을 즐겨야 되는데 하락만 나오면 싫어해. 하락만 나오면 경기해. 아니에요. 하락은 기회야. 물론 어떤 종목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락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락 일부를 뺀다면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하락은 당연히 나오게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래야 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철강주 특히 포스코 뭐 실적도 괜찮은데 아주 주가 흐름은 개똥이었어요. 그죠? 개똥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일단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고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 철강주에 대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10년물 국채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야. 경기 민감주. 그럼 거기에 대표 누구야? 포스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포스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올라갈까요? 못 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4주 전부터 얘기했죠. 지금 시장의 대장 누구예요? 원전. 원전. 자,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일단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떨어지면 여긴 더 담을 자리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전화하셔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강조를 했어. 왜? 이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세예요. 이게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3, 4년이 필요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그러면 얘가 지금은 테마가 아니고 주도해서 가게 돼 있어요. 주도주예요. 테마주가 아니고. 주도주는 뭐야? 일단 한 달, 두 달 이끌어 간다라는 거지. 왜 이끌어 갈까? 1차적으로는 분위기가 형성됐어.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수원 사장까지 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 확대해야 되고 늘려야 된다. 왜? 친환경, 그다음에 그 탄소 제로 이것을 위해서는 같이 가져야지만이 탄소 제로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표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선도 있잖아요. 대선에서 야당이 여당을 아주 잘못한 거로 공격하기 좋은 게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 아직 뭐 야당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1명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결국 거기서 1명 나와서 이제는 공격할 게 내가 볼 때 원전이. 원전주는 갈까요 안 갈까요? 주도주니까. 결국 왜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눌림이 왜 나오느냐? 결국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결국 한 번쯤은 여기 내려오게 돼 있어요. 60일 딱 내려오고 양음봉 하고 팍 싸주잖아요. 그럼 얘도 싸줬죠? 3일 안에 또 올라가면 세게 나오는 거고 3일 안에 안 나오면 얘는 또 중간가까지 좀 살짝 했다가 또 올라가요.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했을 때 얘도 일단은 저 신고가 있죠? 신고가까지 봐야 돼. 왜? 이 종목이 신고가 쳤으니까. 지금 대장이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신고가 여기서 쳤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보성 파워텍이니 뭐 이런 자잘자잘한 종목들 관심도 없어요. 왜? 이제 테마라고 이런 주도주는 결국 재수없게 물려도 결국 갖고 있으면 수익 줄 종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재무 상태도 안 좋고 그냥 단순 테마에 의해서 그런 애들은 가다가 물려버리면 결국 내가 갖고 품고 가기에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깨질지 모른다라는 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종목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조금 덜 먹더라도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장인데 얘가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두산중공업 내가 봤을 때 신고가 나와요. 한전산업 신고가 나와요. 한전 KPS 신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애들 조정 나와요. 왜? 푹 치고 가게 되면 반드시 조정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얘도 이 주봉 보면은 몇 달 전에 한번 주도했어요. 봐봐요. 여기. 3월 달에 거의 뭐 15,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이거 6만 원까지 갔잖아. 6만 원까지 가고 4, 5개월을 거의 절반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치고 올라간 거. 이게 뭐야? 여기서는 일단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뭐 원전 테마. 다시 이끌어갈 재료를 해외에서 먼저 줬어. 해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선으로 오게 되면 얘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건드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2차 전지 잘 봐요. 대장 빵빵 가면 그 밑에 안 간 애들 그거 잡아요. 가게 돼 있어. 지금 테마가 아니고 주도주인데 이 주도주를 빼고서 내가 포트를 뭘 담고 가게. 결국 여러분들이 잘못 잡으면은 결국 이런 꼴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우리 A스토리 오늘 급락 나왔죠. 왜 나왔을까?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쪽 미디어 컨텐츠 종목군들이 난리 부르스였어요. 얘도 차트 무지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사람들 주말에 나오는 그 지리산 요거 대박 나면 다시 갈 거야라고 여기서 무지하게 샀어. 급락 나왔어. 결국 여기서 들어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짝살난 거지. 그러면 이게 그냥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 뭐 한번 여기 한번 테스트 한번 할 것 같아요. 테스트하고 얘가 재수 없으면 요리로 빠져버리면은 좀 깊게 조정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 그냥 결론만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3대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졌나 보네. 예. 자,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S&P하고 다우하고 신고가 나왔죠. 나스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스닥이 신고가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 한 1, 2주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 증시 견조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일단 나스닥 신고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할 건 많은데 6시에 또 공개 방송 하니까 거기서 우리 미증시 방향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